라고 합니다.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제가 시간을 버가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언제쯤 끝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쓸게요. 가치평가 방법론 자체가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여러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발전을 했는데 현실적인 니즈가 없으면 사실은 발전이 안 되거든요. 근데 현실적인 니즈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에요.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할 때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길죠. 미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. 주가 시장이 하루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. 그 폭락한 주가 시장에서 뭐 뱅크럽시 된 은행도 뭐 한 5, 6천 개가 나오고요. 기업도 한 10만 개 이상이 파산을 합니다.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지죠.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. 우리가 좀 전에 기술금융 얘기를 할 때 은행에서 뭐라고 했죠? 담보에 대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. 이때 당시가 비슷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갔어요. 최근에 뭐 리만 사태 나면서도 모기지론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은행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부동산의 밸류가 바뀐 거야.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경제가. 이거 어떡하지?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치평가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. 그러면서 가치평가 조직도 생기고 기관도 생기고 이러면서 현실적인 방법의 가치평가 방법론이 굉장히 디벨롭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역사적인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기게 돼요.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어프로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. 어떤 물건의 가치를 인정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마켓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팔리지? 라고 하는 걸 컨셉을 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 기술 스터디 하고 계시죠? 그 기술이 시장에서 만약 거래되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 기술이 얼마쯤 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면 비슷한 밸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접근하는 게 마켓 밸류고요.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?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. 그렇죠? 그 기술이 투자한 금액만큼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코스트 어프로치예요.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인컴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숙제로 그걸 해오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. 이건 넘어갈게요.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밸류에이션에 우리가 좀 전에 그 스코어보드를 봤어요. 네이버후드 스코어보드. 자, 인간 중심의 밸류가 있는 기술은 좀 다르지 않나?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더 가져왔는데 뭐 이건 최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진행형이죠. 폭스바겐이 사건을 터뜨렸어요. 어마어마한 사건. 제가 보기에 폭스바겐의 그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. 그리고 보통 딴 데는 제가 브랜드 가치도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독일 브랜드의 상위 랭킹.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. 여기.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뭘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. 벤츠. 자, 독일 말고 그럼 전 세계 다 글로벌하게 다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 높은 골라보세요. 자, 그 뒤에 코카콜라 밑에는 그런 거에 별 관심 없게 살아요. 보통 코카콜라 많이 얘기하죠. 코카콜라의 그 로고를 딱 보고 사실은 그 로고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게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.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보통 코카콜라는 상위권에 있죠. 지금은 근데 최근에 나온 2015년 거 보니까 애플이 1등이더라고요. 애플이 최근에 워낙 좋은데. 근데 어쨌든 코카콜라는 명성에 워낙 저명하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 한 코카콜라는 사라지기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피자를 먹으면 무조건 콜라를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저는 사이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한때 옛날에 그 사이다와 콜라를 비교하면서 눈 감고 먹으면 사이다랑 콜라랑 똑같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. 눈 감고 먹었어요. 달라요. 콜라는 더 맛있어. 하려고.
그 콜라의 이미지를 쌓는 그 레시피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. 제가 원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몇 년 전인가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이 떴어요. 그래서 알다시피 코카콜라 레시피는 누구도 모릅니다. 그리고 코카콜라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참 제일 처음 그 약국에서 만들었죠. 그분이 약사였어요. 그래서 약으로 만들었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팔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코카콜라가 됐죠. 근데 그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걸 베껴보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있죠. 이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로 콜라 또 있어요. 또 그 뒤에 여학생. 응? 좋아요. 용기 좋아. 그 뒤에 여학생. 뭐라고요? 생각나는 거 없어? 응? 맥코리 콜라야? 혜태콜라도 있었어요. 그죠? 혜태콜라도 있었고 파리콜라도 있었고 전 세계에 콜라 비슷한 음료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아무도 콜라를 능가하지 못했어. 미묘하게 달라. 펩시콜라가 제일 유명한데 펩시콜라도 미묘하게 달라. 그 미묘하게 다른 게 왜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. 그 레시피의 가치가 오늘날의 코카콜라의 명성을 쌓았습니다. 브랜드 가치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이죠. 그 빨간색의 원조는 어디서 나왔냐? 코카콜라의 그 빨간색을 빅히트 시킨 거는 산타크로스예요.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콜라 마시면서 나오는 그 광고로 완전히 빅히트를 쳤는데, 자,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폭스바겐 얘기를 할게요. 폭스바겐 스토리 다 아시죠? 자, 아는 사람 한 명만 짧게, 저기 위에 모자 쓰고 계신 분. 뭐 폭스바겐이 무슨 짓을 한 거야? 조사입니다. 그게 끝이야?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고? 그렇죠. 네. Right, 맞아요. 네, 그죠. TDI 엔진이 나오면서 사실은 제 차도 디젤인데 괜찮나 모르겠네. 어쨌든 디젤 엔진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요. 뭐가 좋냐면 힘이 좋아. 그래서 연비도 좋고.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그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. 나쁜 가스가 안 나오게.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니까 이게 힘이 딸린 거지. 쉽게 말해서 마스크를 쓰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. 그래서 그야말로 사기를 한 거죠. 그 조작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검사하는 그 툴킷이 있어요. 그 검사하는 툴킷을 딱 꽂으면 뭐 정확하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딱 꽂을 때만 100%그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이게 떨어지면 작동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는 연비도 좋고 너무 힘도 좋고 완전 마음에 들어. 그리고 검사로 딱 들어가면 배기가스도 안 나와. 이 상황을 만든 거죠. 그거를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래요.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. 터지고 나서 저는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이는 못하겠고 요것만 할게요. 주가를 보면 그날 이제 박살이 납니다. 폭스바겐의 주가가. 근데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가 기술을 망가뜨렸나요? 자, 우리가 좀 전에 인텐저블 어셋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주가에는 인텐저블 어셋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주가가 폭락했어. 그 얘기는 밸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그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나빠졌나요? 그렇지 않아요.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도는 더 높았을걸? 힘도 좋고 더 빨리 가는데 연비도 좋아지고. 근데 하나의 기술이 애드업이 되면서 우리가 자동차한테 요구하는 거, 즉 빨리 가야 된다, 뭐 안전해야 된다,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다, 라고 하는 그 컨셉에는 어긋나지 않은 기술인 것 같아요. 그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사실은 엔진의 성능을 거의 100%로 쓰게끔 만들어 줬어. 물론 환경 기준에는 어긋났지만, 자 이제 삐딱하게 한쪽만 봤더니 자동차는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폭락을 한 거예요. 그 얘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개념에, 즉 물론 법률을 위반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인 테크놀로지의 밸류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다. 그 기술은.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렇지 않아요? 이 폭스바겐 사례를 보면서 기술이
애더비 되는 순간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저도 이제 연구를 하지만 이런 컨셉이 반영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써보고 싶다. 자, 보세요. 여러분들이 폭스바겐을 기술을 만약에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.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고객은 만족할 것 같아. 하지만 지구의 환경이 나빠져.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 같아.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지?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. 요것까지만 앞단에서 빨리 얘기하고 뒷단을 빨리 설명해야 됩니다. 우리가 주가를 반영한, 즉 시장 가치가 반영한 그 펌 밸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. 그 펌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 인텐저블 어셋과 텐저블 어셋으로 나눴어요. 지금은 인텐저블 어셋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. 그 인텐저블 어셋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 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럼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는 뭘로 구성이 될까? 라고 해서 보면 브랜드, 카피라이트 뭐 이것저것 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휴먼 가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지? 그래서 테크놀로지나 페이턴에 들어갈 때 UI, UX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.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보니까 휴먼 센터드라는 컨셉을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아직은 여러분의 몫은 아니지만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.